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이 다가오면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정을 준비하는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공항의 무한공항 이전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노동집약 산업인 전남의 조선업계는 걱정이 많습니다. 물과 숲이 한데 어우러진 장성호의 호수를 가로지르는 150m 길의 출렁다리가 완성됐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이 다가오면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유지될지도 관심사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산하 기관은 22개에 이릅니다. 광주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과 문화재단과 같은 출연 출자 기관들인데 새로운 시장의 취임과 함께 이들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현재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곧 끝나는 기관은 7개 정도로 이들 기관장들은 이용섭 당선인이 인사권을 곧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은 기관장들 임기가 내년 혹은 2020년에 끝나는 곳들입니다. 전체의 3분의 2인 15개 기관에 이르는데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해 민선 7기 인수위원회 격인 혁신위원회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선인께서 광주광역시와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에 시행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운명도 관심사입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등 8개 기관장들에 대해 광주시 의회가 적격 여부를 검증한 인사청문회를 민선 7기가 계속 이어갈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조례가 아닌 윤장현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협약에 따른 것이라 민선 7기가 따라야 할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중용하고 인사의 투명함과 공정성을 강조해온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낙하산 시비를 피해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더불어 선대위 해단식에서 캠프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보상을 바라지 않겠다고 한 결의가 지켜질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민선 7기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가 광주공항의 무한공항 이전을 조건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경수 도시재생분과 위원장은 광주공항을 군공항 이전과 별개로 조건 없이 이전해 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시기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 당선인은 즉각 환영한다며 광주시와 상생 차원에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됩니다. 6달의 계도기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노동집약 산업인 전남의 조선업은 근로시간 단축에 더욱 민감합니다. 문여철 기자입니다. 전남 산업권에서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직원 300명 이상 기업은 현대사무중공업과 대한조선 두 곳입니다. 이들 중대형 조선소는 주 52시간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를 끄도록 하고 연장 근무가 필요하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일과 시간에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또 탄력 근무제나 유형 근로제, 개별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생산 현장은 교대 근무를 확대해 야근이나 휴일 근로를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직원 300명 미만 조선 관련 협력업계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주 68시간 근무제를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별 근무시간 조정과 교대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68시간 맞추려면 밤 9시까지 연장근로 6일간 하고 일요일은 쉬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공정을 못 맞춰요. 도기 2년 뒤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영세한 협력업체로서는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합니다. 또 납품 규례에 맞춰 철야나 휴일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임가공 위주의 일 특성상 주 52시간 근로제는 영세 협력업체에게는 재앙이라며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반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사용자도 사용자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철근 가공 납품 전문업을 하는 영암 대불산단의 한 중소업체. 외국인을 포함해 30여 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지만 7월 1일부터 68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주문을 통해 야간 작업에 주간 배달하는 이 업종의 특성상 급여는 물론 인력난까지 회사 대표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간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저희 업체에서는 꼭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법에 저촉될 것 같고 이게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올해 안에 자동화 기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현실적으로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줄어들 월급 때문입니다. 야근 등 초과 근무 수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업체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실제 소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수입이 잔업도 많이 하고 해야만이 월급도 많아질 건데 잔업을 못하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수입이 줄어들고 그럼 많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인구 절벽이 심각한 전남 농어촌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본격 적용되는 3년 뒤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남형 일자리 창출은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지고 대체 가능한 자동화 기계의 도입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는 전남형 일자리 대비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하는 까닭입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상습 주치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50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할머니를 밀치고 편의점 직원을 소주병으로 때리는 등 6차례에 걸쳐서 주치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등 전과 7범인 김 씨는 여자친구와 다퉈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만 원의 빚 때문에 이웃을 살해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67살 손모 씨에 대해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는 등 인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의 아파트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80대 이웃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물과 숲이 한데 어우러진 장성호는 수변길이 조성돼서 한가로이 걷기에 좋은 장소죠. 최근 장성호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완공돼 이후에 개통을 앞두고 있어서 걷는 재미가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장성호를 가로질러 154m 길이의 출렁다리가 완공됐습니다. 21m 높이의 주탑을 연결해 한 번에 1000여 명이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돌아서 가면 30분가량 걸리는 산책길을 곧바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천혜의 자연인 장성호를 좀 더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모든 관광객들 친근하게 올 수 있는 힐링길을 한번 장성호 둘레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리 위에선 장성호의 수려한 풍광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성호를 따라 조성된 7.5km의 둘레길 중간에 출렁다리가 놓이면서 장성호를 찾는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설마 이제 불하는 사람이 왔다 하면은 정말 여기 와서 보면 한층 더 아주 피곤한 느낌이 싹 사라지는 기분. 장성구는 앞으로 장성호의 175m 길이의 다리를 하나 더 건설하고 둘레길도 34km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대표 산책길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한 장성호 수변길.
오는 25일 출렁다리가 개통하면 장성호의 또 다른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단법인 아시아 희망나무가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 직원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습니다. 의료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아시아 희망나무는 캄보디아에 설립한 광주 진료소의 직원인 쏙사안 씨를 광주로 호송해서 허벅지에 발병한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쏙사안 씨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몸 상태가 많이 호전돼 조만간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에서는 이번 달 초 의료봉사 활동이 진행돼서 500여 명이 진찰을 받고 40여 명가량이 안 질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발이 잘 안 되는 종양. 아시아 각국을 대표하는 마임 공연팀이 참가하는 아시아 마임 캠프에 막이 올랐습니다. 2018 광주 프렌즈 페스티벌 행사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는 아시아 마임 캠프에는 일본과 중국, 태국 등 아시아 5개 나라 20여 개 마임팀이 참가해서 평화의 몸짓으로 소통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늘 자정까지 5.18 민주광장에서 진행되는 마임 공연은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2013년 나로호 성공 발사 이후 순수 우리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나로 우주센터에서 시험 발사체 발사가 예정된 가운데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대한민국 최초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의 발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을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나로호 이후 더욱 가속도가 붙어 오는 10월에는 시험 발사체가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엔진도 이제 저희가 언제 만들어 왔습니까? 근데 불이 붙어서 타야지 엔진 아닙니까? 엔진을 타게 하려면 시동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 시동 과정을 어떻게 시퀀싱을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고흥 나로 우주센터, 엔진 연소 시험과 발사체 조립, 발사대 구축과 발사체 추적 시스템 시운전 등 시험 발사체 발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쉽지 않은 도전인 만큼 수없이 반복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은 고스란히 우주 개발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 1단부에 들어갈 75톤급 엔진 4기 가운데 하나를 장착한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77차례의 엔진 연소 시험은 물론 엔진과 추진 기관을 결합한 발사체 시험도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1년 5개월, 굉장히 빨리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한 1년 5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서 새로운 설계를 만들어낼 때까지. 다음 달까지는 실제 비행 모델의 조립도 마무리됩니다. 올가을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형 발사체는 오는 2021년에 발사됩니다. 한국형 발사체를 넘어 달 탐사까지 대전 항우연과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오가는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계획이 역사적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지난달 말 무안 국제공항에 취항한 제주항공의 국제노선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와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등 3개 노선에 대한 5월 한 달 동안의 평균 탑승률이 79%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동안 3개 노선에서 총 125편의 항공기가 운항해서 탑승객 수는 18,000여 명을 기록했고 탑승률은 다낭이 96%, 오사카 77%, 방콕 75%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일부 지역에 올해 들어 2번째 폭염주의보가 발효됩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광주와 나주 등 전남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특보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 기온이 이틀 연속 33도 이상 올라갈 때 발효되며 어제 곡성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를 넘겼습니다.